중학교 때 이제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고등학교 와서 이제 또 2차 방정식에 이어서 다시 또 2차 함수를 배우게 됩니다. 자,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함수를 살짝 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할 때 그걸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 합니다. 물론 2차 계수는 당연히 0이 되면 안 돼요. 2차항이 사라지니까. 그럼 2차 함수 일반형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고쳤지? a를 묶어내고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의 꼴로 완전 제곱식의 꼴로 고쳤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꼭지점을 예를 들어 p, q가 여기 있다고 하면 찍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양수면 아래로 불러 음수면 위로 불러. 지금 만약 a가 음수로 가정하면 위로 불러 가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야. 물론 그런 중에 또 이렇게 y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y절편이라 하고 x축과 만나는 점 두 개를 x절편이라고 해. 물론 x절편이 항상 두 개 나오는 법은 없어. 왜?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x절편이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때는 중근일 때는 x절편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즉 근의 개수에 따라 판별식에 따라 두 개가 있을 때는 즉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 그래서 2차 함수지만 방정식의 근의 개수 구하듯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얘는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0이다. 얘는 허근이기 때문에 안 만나는 거야. 즉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근을 구하면 실제로는 허근이 나타나게 돼. 즉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가 돼. 그래서 요 근의 개수가 판별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를 항상 꼭지점을 구하는 모양으로 먼저 만들어줬었어, 맞지? 그래서 이 모양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형, 얘는 표준형. 그럼 이거 전에 뭘 배웠냐면 가장 기본형을 배웠어, 기본형. 기본형은 뭐냐? 원점에 꼭지점이 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꼭지점이 있는 이런 모양이야. y축이 있고 x축이 있으면 그럼 얘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 이 창만 있으면 돼. 0을 넣으면 0이잖아. 그래서 맞지? 이 창만 있으면 즉 기본형이야. a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하고 음수면 이렇게 위로 블록하게 되는 거야. 얘는 a가 양수일 때 얘는 a가 음수일 때. 그럼 2창 말고 선생님 1창도 같이 있으면 안 됩니까? 1창이 있으면 어떻게 되니? 예를 들어 볼게. 1창이 있으면 이 1창 때문에 꼭지점이 이동하게 돼. 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반의 제곱 1을 더해주고 빼주고 그럼 결국 꼭지점이 이동을 해서 x 빼기 1의 제곱 빼기 1이란 p, q의 모양이 나타나 바뀌잖아.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즉 꼭지점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로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2차 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하고 대신에 우리는 이럴 때는 1창만 있고 2창만 있기 때문에 x로 묶을 수 있어. x로 묶으면 항상 이걸 방정식이라 생각하면 0을 근으로 가지는 거야. 즉 0과 만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2를 넣으면 0이 되니까 이 두 개가 두건 알파 베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즉 이렇게 지나도록 2차 함수를 그려주면 돼. 그래서 우리는 즉 기본형은 2창만 있는 것이다. 1창과 상수항이 있을 때는 이제 기본형을 변형시킨 게 되는 거야. 첫 번째 변형은 뭐냐면 기본형에서 뒤에다가 숫자 q만 더해주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데 원점에 있던 애가 q가 양수면 위로 올라가는 거야. q가 음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즉 y축을 타고 위아래로 엘리베이터 타듯이 움직이지. 그래서 뒤에 적혀있는 숫자는 뭐다? 즉 y축으로 평행이동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꼭지점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기본형은 0,0인데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하면 0,q가 되는 거야. q. 이거는 꼭지점이 y축 위에 있는 즉 기본형을 y축으로 평행이동시킨 ax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의 모양이다 라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모형은 뭐냐면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게 아니라 x 대신에 x 빼기 p를 넣으면 이게 꼭지점의 좌표가 p, 모양이 돼. 그럼 그래프가 원래 기본형은 원점에 있었는데 그 꼭지점이 p로 가면 오른쪽으로 x축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p, 모양이 되는 거야. 즉 p의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되면서 뒤에 숫자가 아무도 없어. 즉 x축으로 평행이동된 형태는 완전 제곱식의 꼴인 거야. 뒤에 숫자가 없어. q가 없어. 차이 알겠니? 그래서 이거는 x축 평행이동된 형태야. 즉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는 형태로 이해를 하는 거야. 얘는 기본형. y는 x제곱만 있으면
그 다음 거기다 Q가 붙어 있으면 원점에 있던 그래프를 위아래로 들고 움직이는 거. Y축 평행이동된 그래프의 형태. 그 다음 X 대신 X 빼기 P가 들어가서 X에 관한 완전 제곱식이 되면 얘는 즉 Y축으로 움직이지 않고 X축에서 옆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옆으로. P를 따라서. P가 양수면 여기 있을 거고 P가 음수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프가. P가 더 음수면 더 내려가겠지.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복합시키면 누가 나타나? 바로 P, Q만큼 움직이게 되는 거지. 즉 원점에 있던 그래프가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올라가서 이게 Q야. 여기에 점을 찍히면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즉 X축, Y축으로 다 움직이면 어떤 그래프가 된다? Y는 A의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식을 만들면 기본형은 원점에 있는 X제곱, Y축 위에 꼭지점이 있으면 X제곱 더하기 Q라고 식을 적고 푸는 거야. X축 위에 꼭지점이 있으면 A 괄호하고 X 빼기 P의 제곱이라 놓고 식을 푸는 거야. 아무데나 점이 있으면 X축도 아니고 Y축도 아니고 원점도 아니야. 그러면 임시로 모든 그래프의 표준형인 요 식을 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꼭지점의 위치에 따라서 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즉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PQ가 정해지느냐 안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모르면 무조건 이 식이야. 근데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P나 Q가 하나 줄어드니까 이 식이나 이 식이 되는 거야. 만약에 원점 그대로면 A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래도 모른다 하면 무슨 형도 가능해? 일반형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도 돼. 그럼 이걸 풀면 A, B, C를 셋 다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측이 3개가 필요하게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본형. 꼭지점은 뭐다? 0,0이다. 그러면 축은 뭐다? 가운데가 축이잖아. 그래서 Y축이 축이야. Y축을 식으로 표현하면 X는 0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X는 0이라고 표현할까? 이 Y축에 있는 점을 잘 보면 0,0, 0,1, 0,2, 0,3, 0,-1, 0,-2, 0,-3 Y는 바뀌는데 X는 다 0이잖아. 그래서 X가 0인 모든 점들이란 뜻이야. 이 말은. 그래서 X는 0은 X 좌표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X가 0인 모든 점들을 말하는 즉 직선의 방정식이야. 직선. 이 직선을 말하는 표현이야.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 다음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컵이 바로 놓여있다고 생각하면 돼. 음수면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지. 컵이 뒤집어져 있어. 물이 쏟아지겠지. 맞지? 뒤집어진 거는 A가 음수일 때. 위로 볼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되는데 A가 숫자가 크면 어떻게 되냐면 한 칸 갈 때 10칸 올라가. 그럼 이게 확 올라가는 거야.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즉 얘가 X제곱이면 얘는 Y는 예를 들어 4X제곱이면 즉 1,1일 때 1,4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더 폭이 좁아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음수다도 마이너스 10X제곱은 밑으로 확 내려가겠지. 폭이 상당히 좁겠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A가 양수든 음수든 절대값에 의해서 폭의 크기는 좌우되는 거야.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좌우하지만 우리는 Y는 3X제곱과 Y는 마이너스 3X제곱은 두 개의 폭은 어떻다? 폭은 어떻다? 같은 거야. 접으면 포개지는 거야. 이 둘은 부호만 다르지 X축 대칭인 그래프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프 모양이.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는 말은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위로 확 올라갈지 밑으로 확 내려갈지 모르니까 절대값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그래프의 모양 방향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그래프는 무슨 형이다? 이거를 이차함수의 무슨 형이라고 했죠? 아까 전에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모든 형태를 우리는 무슨 형이라 한다? 표준형이라 합니다. 그리고 모든 2차식을 다 표현할 수 있는 형태를 무슨 형이라 한다? 일반형이라 합니다. 기본형은 원점이 꼭지점인 이차함수만 표현한 형태야. B가 0이고 C가 0이면 얘는 기본형이 되는 거지. B가 0이면 얘는 Y축 평행 이동 형태가 되는 거지. 즉 모든 식을 다 표현한 형태는 일반형과 표준형입니다. 일반형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그게 무슨 형이 되는 거야? 표준형이 되는 거야. 기본형은 뭐다? 원점이 꼭지점에 있는 딱 이 형태만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 Y축 위에 꼭지점이 있는 형태는 AX제곱 더하기 Q로 표현하는 거야. X축 위에 꼭지점이 있는 형태는 누구로 표현한다? Y는 X 빼기 P의 제곱. 즉 X축으로 평행이동된 형태의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걸 모르겠다? 그럼 표준형 아니면 일반형으로 적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풀면 알아야 될 문자가 A, P, Q, A, B, C 세 개니까 문제 풀기가 어려워지지. 그러니까 꼭지점이 X축이나 Y축에 있을 때는 그림을 그려버려. 예를 들어 여기 3의 꼭지점이 있어. 그럼 이거를 표현하는 Y는 일반형으로 적으면 A, B, C 세 개 몰라. 표준형도 A, P, Q 세 개 몰라. 그런데 꼭지점이 3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차항의 수는 모르니까 A를 하고 꼭지점이 3이니까 X 빼기 3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 높이가 0이잖아. 이제 뭐 맞지? Q는 안 적어 0이니까. 그러면 A만 모르잖아. 그럼 문제 풀기가 쉬워 안 쉬워? 쉬운 거지. 꼭지점이 만약에 0,4에 있어. 맞지? 그럼 이것도 어떻게 표현하면 돼? 그냥 기본형에다가 4만 더한 식으로 표현하면 A만 구하면 되잖아. 이거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식을 놓으면 A, B, C를 다 알아내야 되니까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 점도 넣어야 될 점도 많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점 모르면 일반형과 표준형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만, 맞지? 하지만 꼭지점을 알 때는 무조건 표준형을 이용해서, 이 경우는 Q가 안 보이는 이유가 이 꼭지점의 Y제값이 0이니까, 이 경우는 X가 그냥 X 그대로인 이유가 X 빼기 P의 제곱처럼 안 적힌 이유가, 즉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기본형을 위로 그대로 올렸으니까 이 기본형 그대로에다가 4만 더해준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 모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알아야 될 문자가 A, P, Q 세 개 대신에 A 하나만 알아내면 되니까 계산하기 훨씬 더 쉬워지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 모양이나 적는 게 아니야, 맞지? 상황에 맞는 모양을 적는 거야. 정 모르면 표준형이나 일반형을 적고 문제를 풉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준형을 이용해서 P, Q가 임의의 꼭지점에 대한 이차함수식을 표현하는 걸 배웠습니다. 꼭지점은 P고요, P, Q고요. 그 다음 축은 어딨나? 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좌우 대칭되게 하는 축. 이 축은 X좌표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축의 방정식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 X는 P다 이렇게 읽습니다. 왜냐면 이 축이란 것도 선이라고 했잖아. 근데 어떤 선이야? P를 기준으로 P, 1, P, 2, P, 3, P, 4, P, 5를 지나는 선이야. Y값은 정해지지 않아. 무수히 많아. 그래서 P만 읽는다고. X값만 읽는 거라고. 축의 방정식은 무조건 X는 P입니다. 가운데 있는 즉 꼭지점의 좌표가 P, Q잖아. 이 X값을 읽으면 그게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축의 방정식까지 표현을 쫙다는 거 배웠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뭐를 그 다음 학습하게 되지? 일반형을, 즉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고쳤더라? 자, 함수를 고칠 때는 방정식이 아니니까 A로 나누면 안 돼요. 그럼 여기 A분의 Y로 바뀌어버리니까 Y를 그대로 줘야겠다. A를 묶어내는 거야. A를 묶어내고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이렇게 적는 거야. 그리고 C는 바깥에 남겨놓고 그 다음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는 거야. A분의 B의 반은 2A분의 B. 그거를 제곱해주면 4A 제곱분의 B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세 개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어. 얘는 X의 제곱, 얘는 2A분의 B의 제곱인데 두 개를 곱해서 2배 하면 가운데 있는 A분의 BX가 나와. 그럼 뒤에 있는 거는 곱해서 내보내야 돼. 그 바깥으로 나갑니다. A가 하나 약분되니까 4A분의 B의 제곱 더하기 C가 되는 거야.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이건 제곱으로 적어주고 이 제곱 안에가 0 되는 값 2A분의 마이너스 B 방정식 근구하듯이 그게 P가 되고요. 그 다음 이 뒤에 있는 애가 Q가 되는 거야. 근데 뒤에 있는 거를 4A를 통분을 해서 그러면 즉 마이너스 밖으로 빼주고 위에는 근의 공식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C가 적힙니다. 그래서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즉 P, Q의 값이 되는 거야. 이때 이 X좌표를 우리는 뭐라고 했지? 또 축의 방정식이라고 했지. 근데 축의 방정식 낮에 읽지 않니? 근의 공식을 외우면 2A분의 뭐니?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지. 잘 봐. 나도 읽은 애들이 많어. 2A분의 마이너스 B가 누구니? 바로 축의 방정식이지. 그 다음 Q좌표도 잘 봐. 요 뒤에 부분을 이거 밖으로 빠져나오면 루트를 빠져나오면 되지. 밑에 있는 걸 2배 해준 거였지. 관계는 없는데 그냥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어. 단지 루트 때 x 분자에 적어주고 마이너스 기호 적어주고 분모에다 4a만 적어주면 돼.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음수 붙인 거. 그게
Q의 좌표야. 즉 A, B, C 개수를 2차항 개수, 1차항 개수 상수를 줬을 때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줄 때 이렇게 구하라고 하잖아. 예를 들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꼭지점을 찍고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러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를 묶어내고 x제곱 마이너스 2x 한 다음에 반의 제곱 1을 더해주고 빼주고 원래 있던 건 바깥에 적어주는 거야. 그럼 2를 묶어주고 3개는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 차의 제곱이니까 x 빼기 1의 제곱으로 고쳐지고 이건 내보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나가지. 따라서 우리는 1, 마이너스 3이 꼭지점이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1,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찍어주고 그리고 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절편 체크해야 돼. 잘 보면 여기다 0을 넣으면 어떻게 되니? 이 뒤에가 절편이야. 0,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돼. 그럼 이게 폭이 좁으면 0 위를 지나게 되고 0, 마이너스 여기거든. 이게 x축 원점보다 아래를 지나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사실을 또 알 수 있니? x절편이 바로 방정식의 근인데 한 근은 음수에 있고 한 근은 양수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물론 이 둘의 가운데에 누가 있어? 축의 방정식인 1이 있는 거야. 그럼 다르게 말하면 또 어떤 말이냐면 이 축의 방정식은 즉 절편 알파 베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바로 1이 되는 거야.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다? 2라는 것도 알 수 있어. 그래프를 그려주면. 그러니까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2차 함수에서는 누구다? y에 0을 넣고 구하는 방정식의 근이 바로 절편이 되는 거야. y가 0이 되는 즉 x축 위에 있는 점의 x좌표 그게 바로 x절편이 바로 방정식으로 왔을 때 두 근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돼 있어 다. 그러니까 어쨌든 표준형으로 고치는 걸 할 수 있겠니? 그리고 축 찾는 걸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참수식을 구할 때 임의의 꼭지점을 줬잖아. 그럼 반드시 표준형으로 그림을 구하는 거야. 표준형이 뭐다? 이렇게 적는 거라고. 무조건 2차항 개수는 a로 잡고 꼭지점의 좌표가 p니까 x 대신에 x 빼기 p를 넣어서 제곱하는 거야. 그래야 x에 p를 넣으면 0이 되잖아. 그 다음 그 p를 넣었을 때 값이 q가 돼야 되니까 뒤에는 q가 있으면 돼. 이것이 모든 꼭지점의 좌표가 p, q일 때 적는 방법이야. 그 다음 축의 방정식을 줬잖아. 그 축의 방정식을 줬다는 건 누구를 주는 거야? 꼭지점의 좌표를 p를 주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p를 알려주는 거야. q는 몰라.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렇게 적는 거야. 그 다음 꼭지점을 안 주고 이렇게 주는 경우 있어. x절편을 두 개 주는 경우가 있어. 이럴 때는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 y라고 적고 2차의 수는 모르니까 a로 잡고 대신에 이게 두 근이니까 얘를 인수분해 하듯이 함수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리고 이걸 전개하면 2차 함수가 나와. 이해되겠어요? 네. 즉 절편을 두 개 줬을 때는 꼭지점을 안 줬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 하듯이 방정식 함수를 만들어 주는 거야. 이 방법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다짜고짜 점을 3개 줘. 꼭지점이 아니야. 절편도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일반형으로 만든 다음에 이 세 점을 그냥 때려넣고 연립해서 3개짜리 ABC를 구하는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돼. 가장 귀찮아지지만 좀 식을 쉽게 주면 C가 그냥 바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절편이 Y절편이 0,4다 이러면 C가 바로 4가 나와버리잖아. 그럼 나머지 두 개의 점을 넣어서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상황에 맞게 만들어서 이참수를 완벽하게 알아내는 거야. A를 알아내거나 B를 알아내거나 C를 알아내거나 절편을 알아내거나 꼭지점을 알아내거나 그거를 알아내면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 다음 이참수의 개수의 부호에 대해서 이해해보자. A 부호는 뭘 알려준다고? 양수면 아래로 불러. A가 음수면 뭐? 위로 불러. A는 이해됐죠? B의 부호는 뭐 알려줄까? 자, B는 머릿속으로 기억하세요. 뭐랑 관련돼 있냐? 자, 뭐라 적혀 있어? 축과 관련돼 있습니다. 아까 전에 X는 하고 근의 공식의 앞부분 이게 누구의 방정식이라고? 바로 축의 방정식 P랑 관련돼 있다고. 그럼 생각을 해보자. A와 B가 부호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양수거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럼 뭐야 부호가? 음수가 돼. 그럼 축이 어디냐면 여기에 P가 있는 거야. 그럼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알겠니? A, B의 부호가 다르면 여기는 왼쪽에 있는 거야. 왼쪽 축이. 그럼 반대로 A, B의 부호가 다르다. A, B 곱하면 음수란 뜻이지. 축이 왼쪽에 있는 거야. 근데 A, B 부호가 같으면 곱하면 양수지. 그럼 축이 어느 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는 거야. 아, 쏘리. 말을 잘못했다. A, B 부호가 같으면
다르면. A, B가 같으면 얘가 양수잖아, 맞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왼쪽에 있는 거라고. A, B 부가 다르면 두 개를 나누면 음수거든. 근데 마이너스가 또 붙었잖아. 그럼 뭐가 돼? 얘는 축이 양수가 되는 거야. 양수 P값을 가지는 거야. 얘는 음수 P값을 가지는 거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B의 부호는 뭐와 관련돼 있냐면 축의 위치와 관련돼 있는 거야. A랑 같은 부호면 자, 기억하기 쉽게 가운데야 Y축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 순서대로 왼쪽 탁 치면서 같다. A, B 부호 같다. 왼쪽 축의 위치야. 오른쪽은 다르다. 자, 왼쪽은 뭐라고? 같다. 오른쪽은 A, B 부호가 다르다. 순서대로 같다, 다르다 순서예요. 왼쪽부터. 알겠어요? 축이 왼쪽에 있으면 같다.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Y축이 왼쪽에 있으면 A, B는 같은 부호야. 오른쪽에 있으면 다른 부호야. 축의 방정식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돼. 모르면 적어놓고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천천히. 근데 그 정도는 이제 국구단처럼 외우고 있어야 돼.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0을 넣었을 때 이게 0을 넣었을 때 값 F0의 값이야. 즉 제로의 값이 바로 뭐냐? x에 0을 넣었을 때 값이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야. 즉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y는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그럼 이게 0을 넣었을 때 값 3, 좌표로 치면 0,3이거든. x가 0일 때 높이가 3인 점이거든, 얘가. 그래서 x가 0일 때 y의 값을 우리는 y절편이라고 해.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야. x에 0을 넣으면 즉 일반형에서 제일 뒤에 있는 상수가 바로 y절편이야. 근데 또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떤 친구가 표준형으로 줬는데 y절편을 구하라 했다고 4 이러면 돼, 안 돼? 그럼 망하는 거라고. 이거는 뭐야? 꼭지점의 좌표와 1,4는 이렇게 되는 거지. 절편은 어디야? y절편은 여기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일반형에서는 0을 넣으면 뒤에 게 바로 3이 바로 y절편이야. 하지만 표준형에서는 이거 뒤에 거는 꼭지점의 y좌표, 이거 절편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에 0을 넣고 이거를 계산해서 값을 구해야 돼. 즉 절편을 구해야 돼. y절편을 구해야 돼. 0을 넣고 구해야 됩니다. 표준형에서는 절편이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꼭지점이 바로 보이는 거지. 차이 알겠니? 네. 일반형에서는 뒤에 게 바로 절편이야. y절편, y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이게 y축이거든. 여기가 높이가 3이라는 뜻이야. 높이가 3이다. 여기가 원점이니까. 여기서는 절편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얘는 뭐다? 꼭지점의 y좌표, 이 점의 높이가 4라는 뜻이야. y축과 만나는 점 요거 아니야. 요건 어떻게 해야 되니? x에 누구를 넣고 0을 넣고 계산을 해야 알 수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지점과 y절편을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C가 의미하는 바는 뭐다?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면 y축과 만나는 점 C는 뭐다? 양수란 뜻이지.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서 만나지. 그럼 y축과 만나는 얘가 원점이니까 아래에 있으니까 얘는 부호가 뭐다? 음수라는 뜻이지. 즉 C가 얘는 양수, 얘는 C가 음수. 즉 y축과 만나는 점의 위치를 가지고 알 수 있겠네. 그럼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갔다. C는 뭐란 뜻이야? y축과 만나는 점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럼 C는 뭐란 뜻이야? 0이란 뜻입니다.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고 0이란 뜻입니다. 알겠니? 네. 그래서 우리는 A, B, C 부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 A는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B는 A와 같이 생각해야 돼. 같으면 그래프는 축이 왼쪽, 다르면 오른쪽. C는 Y축과 만나는 원점을 기준으로 위를 지나느냐 원점을 지나느냐 아래를 지나느냐에 따라서 양수냐 음수냐가 결정되는 거야. 물론 원점을 지나면 C가 0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적어 놓으세요. 알겠지? 얘는 어디를 지날 때 0,0을 지날 때 원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차함수에 대한 기본 그래프 모양을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학년 어릴 때 했던 걸 가지고 문제를 살짝 풀어볼게요. 자, 다음 2차식이 있는데 모양이 뭘까? 2창, 1창, 상수항인데 상수항이 좀 복잡해 보이지? 그래서 관계없다 했습니다. 중요한 게 뭘 구하라? 꼭지점의 좌표가 이거래요. 꼭지점의 좌표 구하니까 이거 표준형으로 고치면 되는 거 아니니? 맞죠?
이거 표준형으로 고쳐도 됩니다. 또는 다르게 정방향이 있지만 역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지? 2차의 개수 알고 있니? P, Q 알고 있니? 그럼 요거 두 개 가지고 식 만들 수 있니? y는 마이너스 2 괄호하고 x 빼기 4의 제곱 마이너스 7. 그럼 이 식을 전개를 해버리면 이 식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럼 비교해도 되지 않겠니? 그럼 바로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에 x가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마이너스 7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39가 되겠네. 자 이제 a 누군지 보이니? 플러스 16x가 플러스 4x니까 a는 얼마다? 4 됐어요. 그럼 여기다 a에다 4를 넣고 계산하자. 마이너스 3 곱하기 16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가 마이너스 39가 돼야 된다고. 자 계산해주면 싹 다 넘기자. b제곱 넘어와서 플러스로 바뀌고요. 6b도 넘어와서 플러스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39인데 얘는 48입니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48로 넘어오니까 플러스 9가 되겠네요. 왼쪽은 0이 되겠죠. 완전 제곱식이네. b 플러스 3의 제곱은 0이랍니다. 따라서 b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3 찾을 수 있겠네. 그래서 a는 4고 b는 마이너스 3이니까 두 개의 곱을 원하니까 마이너스 12다 이래도 되겠네. 알겠니? 그게 아니면 정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가야 되니? 이거 두 개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고 a제곱 4의 x니까 안에 마이너스 2x가 있어야지. 이거의 반 2분의 2a a네. a를 제곱해서 더해주고 빼주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애는 그대로 살려놓습니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 자 그래서 이 세 개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x 빼기 a의 제곱으로 바뀌고 요거 플러스 2a 제곱인데 이거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꼭지점의 답을 찾았니? a 콤마 넣어서 되는 값. 그 다음 얘가 q지 q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6b 그게 얼마라고? 4 콤마 마이너스 7이라고. 따라서 a는 4 비교하니까 나오고요. 여기다가 4를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6b 이거 마이너스 16인데 이걸 넘겨주면 9 마이너스 이해됐어요? 그럼 이게 싹 다 넘어가면 b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a는 마이너스 3 나오고 b는 마이너스 3 나오겠네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꼭지점을 알 때는 정방향보다 역방향이 계산하기 더 쉬울 때도 있어. 어쨌든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비교만 하면 되잖아. 그 다음 또 문제 볼게. 축의 방정식 1이다. 이거 뭐 알려주는 거야? 즉 꼭지점의 좌표가 1,q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p를 알려주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럼 식 만들어 볼까? 2차의 개수 모르니까 무조건 뭐? a. 자 꼭지점 x 좌표 하나라도 아니까 x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 모르는 걸 무조건 q 하면 된다 했지. 그럼 결국 나는 알아내야 될 게 누구? a랑 q만 알아내면 돼. 근데 그거 알아내라고 지나는 점을 몇 개를 주고 있어. 그럼 둘 다 한 번씩 넣어주면 연립 방정식 풀 수 있어 없어? 풀면 즉 a와 q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갖다 넣읍시다. 마이너스 1,0이니까 0은 이게 x자리 y자리 0은 마이너스 1 넣어서 제곱하면 4a 더하기 q 이해돼? 하나 나왔고요. 4, 마이너스 넣읍시다. 4를 넣으면 4 빼기 1 3의 제곱 9a 더하기 q는 여기는 마이너스 5 y자리에 넣어야지. 따라서 두 개를 빼버리면 0 빼기 5니까 5가 되고요. 4a 빼기 9a니까 마이너스 5a 되고요. q는 사라지네요.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1 나오네. 그 다음 a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4니까 q는 플러스 4 나오네. 따라서 식 적으면 y는 즉 a는 마이너스고 x 빼기 1의 제곱 q는 마이너스 플러스 4니까 이렇게 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질문이 마지막에 뭔데? y축과 만나는 점 뭘 찾는 거야? y 절편 찾는 거야. 언제 어떻게 찾는 거야? x에 0을 넣었을 때 y가 얼마인지 찾는 거라고. 아무 생각도 없이 이것도 4 이거 만든댔지. 일반형으로 고쳐야지 차라리. 어떻게? 마이너스 x제곱 정리 플러스 2x 플러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4니까 더하기 3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0을 넣으면 얼마지? y절편은 3이라고 할 수 있고 절편의 값은 3인데 잘 봐. y축과 만나는 점의 절편을 구하랬으면 3 이릅니다. 그 점의 좌표를 구하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적어야 돼? 0,3이라고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형 굳이 전개 안 해도 어떻게 하면 되니? 여기다 0 넣으면 값 구할 수 있어.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자, 지금까지 한 거는 약간의 식이 복잡해 보일 뿐이었지 중학교 과정을 한 거예요. 확인 체크 문제는 풀어주고요. 자, 3번 부호 찾는 문제 해볼게. 일단 A는 부호보다 뒤집어졌으니까 음수다. 축은 오른쪽에 있네. 그 왼쪽은 같다고 오른쪽은 뭐다? 다르다지. A, B 부호가 다른 거야. 자, A가 음수니까 B는 뭐야 그러면? 양수란 뜻이야. 절편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서 만나네. 원점보다 위에서 만나네. C지 얘가. 그럼 C는 부호가 뭐다? 양수다.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는 알아냈고요. 자,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문제 풀리는 거 아닙니다. 자, A, B는 곱하면 음수니까 이거는 옳지. B, C는 곱하면 양수니까 이것도 옳지. 근데 이 세 가지는 이 세 개의 수를 복합을 시켜놨네. 근데 생각해보고 누가 크냐에 따라서 절대값이 크냐에 따라서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모릅니다. 그냥 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찾냐면 함수 속에서 찾는 거야. 세 개가 있는 항의 부호는 함수 속에서 찾는데 잘 봐. 이게 함수야. 그럼 우리가 A, B, C가 더해지려면 X에 누구를 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만 나오겠니? 아, 이게 바로 뭐냐면 F1의 함수값인 거야. 1을 넣었을 때 값인 거야. 그럼 F1이란 거는 X가 1일 때 Y의 값을 찾는 건데 그건 뭐냐면 1, 어디를 지나는지 높이를 찾는 거야. 그럼 1이 어디냐면 2가 여기 있지. 1은 이 사이에 있단 말이야. 딱 가운데에. 또 1에서 쭉 올라가 보면 함수값이 어디 있니? 여기 있어. 이 높이가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위치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0보다 큰 줄로 확인됐어 안 됐어? 됐습니다. 얘는 누구 넣겠니? 그럼 여기다가 2 넣겠지. 그럼 4의 2B, C 나오지. 딱 이때는 즉 2, 즉 2를 넣었을 때 값이 0이다. 그럼 2를 넣었을 때 값이 딱 X 절편이니까 0 맞아 안 맞아 높이가? 맞아요. 그럼 이것도 OX. 이해됐어요? 네. 자, 얘는 누구 넣겠니? 2분의 1 넣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C인데 여기 C 앞에 4가 있는데 C는 상수인데 2분의 1 넣는다고 얘가 바뀌어? C는 C지. X의 영향을 안 받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페이크인 거야. C를 맞춰줘야 돼 먼저. 양변을 4로 묶어내야 돼. 묶어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4분의 1A 빼기 2분의 1B 더하기 C가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에다가 보니까 누구를 넣으면 부호가 바뀌었어. 잘 보면 제곱해서 4분의 1 되고 가운데 부호를 바꾸는 수니까 한마디로 얘가 F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은 거야. 그 수에다가 4를 곱한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디 있는데?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거든. 이때 함수값은 이 높이거든. 이 높이가 누군지 모르지만 양수란 걸 알 수 있지. 그 수에다가 4를 곱해도 양수겠지. 그래서 이거의 값은 양수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음수라고 했으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세 개가 저렇게 더해지는 값은 함수의 어떤 값을 넣어서 그 값이 나오는 높이를 찾은 다음에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내는 그런 종류의 문제라는 거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부호를 판단한다. 자, 그래서 2차 공식과 함수의 관계 설명 때까지 다 했습니다. 이 자리는 무슨 자리? x 절편 자리. 즉 높이가 0이니까 y에 0을 넣으면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알파 베타를 구하는 거야. 한마디로 2차 방정식의 x 절편 자리는 2차 함수의 근인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을 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근이 두 개니까 판별식은 반드시 0보다 크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이 있는데 절편이 2하고 4 보이니? 그럼 함수 만들 수 있겠네. y는 2차 함수 a로 잡고 인수분해해서 만든다고 했지. 이렇게. 그럼 누구만 구하면 2차 함수를 다 알아내는 거니? 누구만 구하면? 자, 누구를 넣어서 구할까? 점 하나만 넣으면 되겠네. 여기 보면 절편 0,8 보이니? 이거를 0,8을 x자리에 0을 넣고 y자리에 8을 넣으면 a를 알아낼 수 있겠니? 그래서 8은 0을 넣고 0을 넣으면 곱하면 8a. a는 얼마지? 이렇게 알아내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찾아주면 y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8이라는 식을 알아내게 되는 거야. 즉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는 즉 함수에서 y에 0을 넣었을 때 2차 방정식으로 바뀌니까 즉 함수의 x 절편 자리가 바로 방정식의 두 근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는 즉 근이 두 개냐
근이 중근이냐 근이 허근이냐 안 만나면 허근인 거야. 그래서 이걸 판별식으로 해석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야. 접할 때는 판별식이 0이 되는 거야. 안 만날 때는 판별식이 허근을 가지는 거야. 물론 이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접할 때 그 다음 이렇게 세 개가 있겠지. 이때가 판별식이 허근인 거고 얘는 접하니까 중근인 거고 얘는 근이 알파 베타 두 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 게 되겠지. 그래서 이차 함수는 그래프가 아무리 많아봐야 x축과 관계는 총 6가지 그래프가 있습니다. 왜? 축을 기준으로 x축을 기준으로 공중에 떠있는 양의 개수인 거 3가지 종류, 음의 개수인 거 3가지 종류. 그의 공통점은 뭐지? 근을 2개 가지는 거지.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이건 접하니까 중근인 거야. 판별식이 0인 거야. 얘는 안 만나지? 그럼 무슨 근이라고? 허수근을 가지는 거야. D가 0보다 작은 거야.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을 수 없다. 해가 없다가 되는 거. 허근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의 모양과 판별식의 관계를 이해했어요. 그럼 질문에서 자 다음 함수가 X축의 위치 관계를 말하라야. 그럼 뭘 파악해야 되는 거야? 이 6가지 그래프 중에 누구냐? X축과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 묻는 거야. 우리는 이게 양의 개수인지 알고 있잖아. 그럼 사실은 그래프가 이거냐 셋 중에 누구냐 이거 묻는 거야. 자 이거는 뭘로 해석한다고? 무조건 뭘로 해석한다고? 판별식으로 해석한다고. X축과 위치 관계는 뭘로 해석한다고? 판별식, 근의 개수로 해석한다고. 따라서 짝수 판별식을 바로 써버릴까? 4분의 D를 왜 반의 제곱, 2의 제곱 4 빼기 AC 하니까 부호가 뭐가 나오지? 음수가 나왔지. 그러면 루트 안에 음수니까 허근이 되는 거잖아. 허근을 방정식으로 가지는 이참수의 그래프는 X 쓸 편이 없다라는 뜻이야. 그 말은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아래로 볼록한데 공중에 떠있다 이 뜻입니다. 맞지? 함수가 방정식의 근과의 관계는 절편이 몇 개 있느냐? 근데 절편이라는 것은 그래프에 점을 찍으려면 실수일 때만 가능하거든. 그래서 절편을 찍을 수 없다. 허근일 때는 절편이 즉 만나는 점이 없다. 공중에 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알겠니? 접할 때는 중근이 되는 거고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고 그 절편이 바로 판별식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꼭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X축과 위치 관계를 말하면 뭘 체크하는 거야? 판별식을 체크하는 거야. 허수근을 가지네? 그러면 안 만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라고. 되겠니? 자, 그 다음 이 참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참고로 X축도 직선입니다. 어떤 직선이지? Y는 0이라는 직선이야. 자, 이 참수는 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지?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두 개의 교점을 구하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Y가 0이니까 0을 집어넣어버리면 두 개의 교점을 구하는 몇 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을 구하러 갈 때는 이 식이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판별식을 체크하는 거야. 판별식 체크. 즉 X축과의 교점일 때는 바로 판별식을 체크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에 Y는 2x 빼기 1이라는 1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2차 함수가 있어요. 이 둘이 만나는 교점을 구하라 이렇게 질문을 해. 예를 들어 마이너스 4라고 하자. 계산하기 쉽게.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둘을 연립하는 거야. 두 개의 y까지 같다니까 우리가 직선과 직선이 만날 때도 연립 방정식을 더하고 빼서 x, y 구하지 않니? 맞지? 중학교 2학년 때 연립 방정식 볼 때 2차짜리, 1차짜리가 나와도 연립하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러면 두 개가 y, y 같으니까 y를 갖다가 놔버리면 즉 x를 만나는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따라서 x제곱 빼기 4는 2x 빼기 1 싹 다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제로. 인수분해 되니? 되지. 안되면 근의 공식으로 루트 인체를 구하면 돼. 지금은 선생님이 일부러 정수가 되게끔 수를 세팅을 한 거야.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 플러스지.
그래서 무슨 뜻이야? 만나는 교점의 좌표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3이라는 뜻이야. 당연히 어디가? 이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고 이 x좌표가 3이라는 뜻이야. 알겠니? 우리는 x좌표만 구한 거야. 그럼 실제 좌표는 x좌표만 구하면 안 되고 얘는 3이니까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니? 3,5라는 뜻을 알겠니? 이차함수에 넣어도 됩니다. x제곱 빼기 4에다가 넣어도 9 빼기 4니까 5 맞니?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니? 여기도 마이너스 1 넣어도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 나오니? 즉 y좌표는 x좌표를 구한 거를 넣고 식에다 넣고 y를 찾으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점 좌표 다 알아냈니? 알겠니? 어떻게 알아냈는지? 즉 연립해서 풀면 x좌표가 먼저 나오고 x좌표를 갖다 넣으면 두 식 다 성립하는 그 시기 때문에 어느 식에 2차 식에 넣던 1차 식에 넣던 y좌표는 나옵니다. 자 그럼 두 좌표를 나오면 또 뭘 할 수 있니?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런 문제 나오지.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기억나니?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었지.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3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야? 4지? 얘는 높이가 마이너스 얼마 3이고 얘는 높이가 5니까 길이가 얼마니? 그러면 8이지. 따라서 4랑 8을 가지고 피타고라스 쓰면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이 길이가 누군지 짠하고 나와 안 나와? 이런 식으로 두 점 사이의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x 절편일 때도 이게 알파고 얘가 베타잖아. 그럼 이 두 점 사이 길이는 얼마야? 바로 베타 빼기 알파야. 빼면 돼 얘는. 직선이니까. 근데 이럴 때는 비스듬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해야 되는 거야. 얘는 직선이 수평하니까 그냥 0 넣고 2차 방정식 채로 계산하면 돼. 얘는 직선이 수평이 x축이 아니니까 두 개를 같다고 놓고 이항시켜서 2차 방정식을 정리해서 계산을 새로 해야 되는 거야. 두 개의 차이 알겠어? 네. 어쨌든 두 곡선과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거잖아. 얘도 곡선과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뭐다? 그냥 연립해서 푸는 거야. 연립해서 푼 거야. 그건 똑같아. 단지 얘가 0이니까 이 상태에서 풀면 되는 거고 얘는 한쪽이 0이 아니니까 얘를 이항시켜서 식을 정리하고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판별식 쓸 때도 이 상태에서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쪽을 얘를 넘겨서 정리한 다음에 써야 되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 이 상태에서 판별식 쓰면 안 됩니다. 언제는 써도 돼. x축과 만날 때는 이 상태에서 써도 되니? 왜? 얘가 0이니까 넘어올 게 없잖아. 이 자체가 2차식인 거야. 알겠니? 근데 얘는 2차식을 그대로 쓰면 돼? 안 돼? 판별식을. 안 돼. 왜? 이걸 넘겨서 정리를 안 했잖아. 바로 판별식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차이도 알겠습니까? 네. 연립해서 푼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도 봐봐. 2차식 있지? 직선 있지? 교점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개를 갖다 놓고 연립하는 거야. 됐니? 그리고 정리했지? 그리고 뭐 쓰는 거야? 판별식 쓰는 거야. 그럼 판별식 써서 0보다 크면 교점 몇 개? 2개. t가 0이면 교점 몇 개? 중근이니까 1개. t가 음수가 나오면 그래프가 이렇게 안 만나면서 그려지는 거야. 그럼 교점은 0개. 그냥 판별식 쓴 거 아닙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일 때만 판별식을 바로 쓰는 겁니다. 아니면 식을 정리하고 판별식 써야 되는 거야. 교점 개수 구할 때. 자, 그래서 이 문제 봐봐. 2차식 있지, 1차식 있지. 교점의 개수 묻는 문제 어떻게 해야 돼? 연립해서 근이 몇 개인지 묻는 문제라고. 그러면 바로 x제곱 더하기 3x-2 런하고 이렇게 연립하는 거 맞지? 그리고 정리부터 해야지. x제곱 더하기 5x-2는요. 자, 근 구할 필요 없습니다. 근의 개수만 구하는 거야. 그럼 근의 개수만 구하면 됐지? 판별식 바로 씁니다. b제곱 25-4ac 하면 더하기 8. 자, 부호만 체크하면 돼. 양수야, 함수야? 양수네. 그럼 판별식이 양수면 근이 몇 개? 2개. 그럼 만나는 교점도 2개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념 원리 익히기.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거니까 뭐 구하는 거야? y에 0을 넣고 2차 방식 푸는 거지. 그러면 3x 바꿔주면 x 플러스 2가 되니까 만나는 점은 0하고 마이너스 2 나와 안 나와? 근데 질문에서 잘 봐. x축과의 교점에 x절편을 구하랬으면 0하고 마이너스 2 적으면 됩니다. x축과의 교점에 x좌표를 구하랬지? 그럼 어떻게 적어야 돼? 하나는 x가 0이고 y도 0입니다. x절편은 무조건 y가 0이니까. 또
또 하나는 뭐야? x가 마이너스 2고 y가 0입니다. 이렇게 순서상으로 두 개의 순서상을 적어야 돼. 왜? 만나는 점이 두 개니까. 좌표를 적을 때는 순서상으로 적어준다는 거 이해되니?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안 됩니다. 그럼 찾을 수 있겠니? 1번. 자, 2번은 x축과의 교점의 개수지.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판별식 써도 됩니다. 맞지? 그래서 양수면 0부터 2개, 0이면 1개, 음수면 없다. 그 다음 이렇게 직선의 식을 줬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두 개를 연립하고 식을 정리하고 판별식 쓰는 거라고. 정리하고 인수분해하는 거라고. 그럼 교점의 좌표니까 또 인수분해해서 알파 베타가 나오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니? 좌표를 두 개로 적습니다. 근데 x축과의 교점이니까 y는 무조건 뭐 적으면 돼? 0을 적으면 됩니다. 좌표를 적으라 했으니까 이렇게 적는 거라고, 두 개를. 자, 위치관계 말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연립하고 식 정리하고 판별식 써서 0보다 크면 위치관계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근이 두 개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한글로 그림으로 쌤이 그려놨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러면 되는 거야. 위치관계니까. t가 0이면 어떻게 하면 돼?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러면 되는 거야. 다르게 말하면 접한다가 되는 거야. 정확한 표현이면 t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2차 함수와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라고 적으면 되는 거야. 위치관계를 말하는 거는 저거를 말하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2차 함수 어떻게 푸는 게 좋니? 개수 보여? 절편 두 개 보여? 그럼 2차 함수 그래프 만드는 모양 중에 뭘로 만드는 게 제일 좋지? 인수분해 꼴로 만드는 게 제일 좋지. 이해됩니까? 2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됐니? 요식 전개해버리면 a, b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맞지? 이거 전개하면 2x제곱 이러면 마이너스 2x인데 1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인데 1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6 되겠네. y는.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네. b는 플러스 b니까 부호까지 같이 마이너스 16이네. 되겠니? 그 다음 2차 함수가 있는데 x가 만나는 두 점을 a, b를 하자. a, b의 길이가 2루트이다. 그림 그려볼까? 무슨 뜻이야? 이렇게 있는데 얘가 a고 얘가 b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2루트2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게 베타 얘가 알파잖아. 좌표가 알파, 0, 베타, 0이잖아. 즉 베타 빼기 알파가 2루트2라는 얘기 아니니? 이거를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바로 뭐야? 두 근의 차가 2루트2 아니니? 그리고 x축과 만날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2차 방정식처럼 풀어도 된다고 했지. 두 근을. 두 근의 차 공식 써도 되니? 공식 뭐였더라? 절대값 a분의 그 다음 뭐지?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x였지? b의 제곱 36이고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는 k 빼기 3이니까 반드시 괄호하고 분배 없지?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주면 36 마이너스 4 곱하기 k 빼기 3은 2루트 2의 제곱은 8 되겠죠? 따라서 요거 k 구하면 k 값 나와 안 나와? 자, 이거 두 근의 차라는 말 이해됩니까? 일단 좌표를 찾아. 근데 우리가 알파 베타가 루트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근의 차를 이용해서 복잡하게 알파 베타를 따로 구하지 않고 한 번에 곱셈 공식으로 가버리는 거야. 차는 합과 곱을 가지고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은 얼마 되는지 아니? 알파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6 되는 거 알겠어? 알파 베타의 곱은 a분의 c니까 k 빼기 3 되는 거 알겠고?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는 즉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구할 수 있어? 그거 절대값 쉬운 게 두 근의 차 아니니? 원래는 그렇게 곱셈 공식으로 가야 될 거를 우리는 차 공식으로 한 방에 가버리는 거지. 공식을 시켰잖아.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라고. 이렇게 원래 곱셈 공식으로 갔다가 제곱근으로 구해야 될 거를 공식으로 바로 간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과 연결 구조만 이해하면 방정식 풀듯이 근을 구해서 함수의 개수를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2차식인데 x축과의 위치관계야. 그럼 뭐 한 거야 그냥? 그냥 판별식 바로 쓰라는 뜻이야. 첫 번째 거는 뭐? 판별식이 0보다 큰 k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두 번째는 접하니까 뭐 구하는 거야? 근이 하나니까 d는 0일 때 중근일 때를 구하는 거야. 세 번째는 d는 0보다 작을 때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구해보니까 k가 1보다 작대.
그럼 볼 것도 없이 두 번째는 k는 1일 때겠네. 그럼 나머지는 k가 1보다 클 때겠네. 그럼 이렇게 졸졸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실근의 개수 구할 때 했던 거랑 방법은 똑같다. 단지 이차 함수가 x축과의 위치 관계니까 y에 0을 넣고 그냥 방정식 풀듯이 생각해버리는 거야. x축과 위치 관계니까 식을 정리할 필요 없잖아. 2차 식을 새로 만들고 넘기고 할 필요 없잖아. 근데 y에 0만 넣으면 저 식을 그대로 방정식에 ax, bx, c로 사용하면 되니까. 차이 알겠습니까?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이 식과 이 식이 이번에 만난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니? 연립하고 정리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 이해되니? 정리합시다. x제곱 2x인데 x 넘어가니까 플러스 x 3이 있는데 k가 넘어갔으니까 3 빼기 k가 되겠네. 즉 이게 0이다. 이걸 풀면은 바로 뭐다? 즉 요 이차함수와 요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이 x좌표가 알파고 베타인데 그거의 근이 바로 요 방정식의 근인 거야. 자, 근데 질문에서 뭐라고 했니? 한 좌표를 알려주고 있네. 그럼 이 좌표가 이거의 근이니까 넣으면 k 구할 수 있니? 4 마이너스 2 더하기 3 마이너스 k는 0. 2 더하기 3 k는 5 나오네요. 이해되니? 그럼 k에 5를 집어넣으면 방정식을 풀면 그 나머지 근도 알 수 있니? 세로식을 적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3 빼기 5니까 마이너스 2는 0. 그럼 인수분해하면 나머지 근 나옵니까? 그럼 1하고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근은 뭐야? 1 되는 거지. 근데 x축과 만나는 점 아닙니다. 1, 0 하면 큰일 나요. b의 좌표 구하는 거야. 그럼 k가 온 줄 알았잖아. 1 구했으니까 그 1을 집어넣으면 y좌표는 얼마? 6이 돼야지. 지금 이건 x축과 만나는 거 아니잖아. 아무 때나 뭐 0 적으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구한 x좌표를 넣어야 되는 거야. 이것도 좌표를 구하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3이라는 좌표겠지. 정확하게 이게 a좌표고요. 얘가 b좌표입니다. 뭐를 구하는지 이해됩니까? 왜 방정식으로 구하는지도 이해됐고요. 그 다음 문제. 2차 식이 있는데 이 그래프와 자, 이 식은 1차 식인데 두 점에서 만난다. 뭐라는 소리야?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 뭐 써야 돼? 연립하고 정리해서 판별식 0보다 크다 써야 된다는 얘기네. 이해됐어요? 그림도 그려보면서 그럼 식 정리할까? x제곱 ax인데 이거 넘기면 a 빼기 3의 x가 되는 거지. 플러스 b인데 1 넘기니까 플러스 b 플러스 1 되는 거지. 자,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 쓰자. a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4 2차의 개수 1 1차의 개수는 b 플러스 1 이거의 값이 0보다 어떻다? 크다. 맞지?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거는 그건데 뒤를 읽어보면 교점의 좌표가 1 빼기 루트 1에 근데 AB는 무슨 수래? 그 유리수 개수의 방정식이 루트를 근을 가진데 이 근이 이거의 하나야. 근 아니니? 무슨 근을 가지게 돼 반드시? 혈내 근을 가지지. 그러면 근을 다 알아버렸네. 그러면 근의 합과 곱으로 방정식을 아예 만들어버리는 게 더 좋겠네. AB를 찾을 수 있겠네. 합은 2입니다. 곱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방정식 만들까요? 2차 계수 1이네. 합을 부호바꿔서 1창에 적고 곱을 상수항에 적어주면 방정식 만들어졌습니다. 자, 비교하니까 a 빼기 3이 마이너스 2니까 a 바로 나옵니까? 1 나오고요.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b도 바로 마이너스 1 나옵니까? 그러면 이 식은 사실 필요 없네. 이 문제에서는. 판별식은 필요 없습니다. 값을 구하는 거니까 두 개 구했으니까 끝. 그래서 함수지만 우리가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하는 것처럼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게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하나. 자, 얘랑 얘가 위치 관계네. 그럼 연립하고 정리해야 되네. 2x제곱 4x인데 x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4x 1인데 k 넘겼으니까 1 빼기 k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위치 관계인데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이게 근이 두 개라는 뜻이지. 접한다. 중근이라는 뜻이지. 그럼 판별식 쓰는 거지. 자, 판별식 쓰자. 짝수 판별식 쓸게요. 반의 제곱 4 빼기 ac니까 2 곱하기 1 빼기 k 그게 0보다 클 때 계산하면 4 빼기 2 플러스 2k는 0보다 크다. 이 k는 넘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k는 뭐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1번 답 나왔네요. 그럼 볼코드 접할 때는 k는 마이너스 1이겠네. 동호일 때니까. 얘는 반대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겠네. 이렇게 해서 졸졸이 답 다 나와버립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냥 관계. 그거를 이제 좀 더 어렵게 인수 문제에서는 이제 다루겠지만 한번 시도를 해봐. 그리고 안 풀리는 거는 그림도 그려가면서 근을 찾고 시도해보고 다음 시간에 요거 풀이부터 하면서 그 다음 최대 차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